찬란한 광결인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온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술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한지온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그런 허무하게 사는 인생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고도의 자기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세워둘 수 있다면 그 삶은 분명 행복합니다. 그런데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 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삶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어. 쾌락의 상태로 갈 수 있어. 그럼 그 쾌락의 상태에 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야. 사실 말해서 쾌락의 상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쾌락의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꾸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쾌락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쾌락은 잠시의 만족 뒤에 긴 허물을 남겨요. 보세요. 저는 타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고급 승용차,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갖는다고 그러면 한 1년간 행복할 거예요.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욕망의 한계점은요, 항상 존재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잡아두면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돼요? 고통은 피해야 될 것. 네. 고통은 더러운 것. 그리고 쾌락 상태에 들어간 나를 추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네. 현재는 쾌락에 담보 잡혀져 있어요. 현재는 쾌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는 쾌락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쌓여 있는 거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현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을 없애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법, 바로 의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냥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퇴근 시간 이후에 즐기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과 아무리 떠들고 배우자와 멋진 파티에 가더라도 삶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은 곧 끝나버릴 축제이며 곧 끝나버릴 파티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제 삶의 의미가 자꾸만 행복과 쾌락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좋은 방법을 좀 말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저한테. 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 달성하게 됐을 때 그 큰 쾌락, 기쁨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그 중간 지점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빅터 프랭크는 자신의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유태인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의사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갑니다. 네. 거의 극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남긴 글인데요.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날에 따라 그리고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일반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쉬운 말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님. 제일 좋은 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아. 체스 연기에서 상황과 상대편의 독특한 개성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일 좋은 수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추상적인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있으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자기만의 특별한 직업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없으며 그의 삶 또한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특수한 기회만큼이나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마다 인간에게 도전을 나타내고 그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선사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안 되며 질문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는 말이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에 쓸모있는 사람이 됨으로써만 삶에 대답할 수 있을 뿐이고 삶의 책임을 짐으로써만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오늘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억울하죠. 그럼요. 아마 음식에다가 손가락 막 담그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이 음식을 왜 만드는가를 그 의미를 친구에게 묻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야, 나 이 음식에 진짜 손가락 넣고 싶고 침 뱉어버리고 싶어. 근데 이 음식을 왜 만들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음식을 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 음식을 만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만들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랬을 때만이 나는 이 음식을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책임감과 헌신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오늘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내 가슴 속에서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는 질문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자, 내가 어떤 의미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확한 삶의 의미가 생기면 거기에는 남들이 해! 이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헌신의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의지가 있죠. 만약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나 억울하고 피해자로 살 것입니다. 내가 왜 그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기억하십시오. 허무한 것이 정말 허무하죠.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 얘기를 이 고단수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삶이 너무 짧고 허무해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몇 번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말고사 하다 보면은 성인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기로점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현실에 연연해서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조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관조하라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관조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63빌딩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63빌딩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63빌딩의 저 가격의 그 임대세는 얼마일까? 관조의 시각이 아니에요. 관조는 저걸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그냥 툭 던져놓고 수를 세지 않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관조예요. 네. 그럼 내 인생을 놓고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왜 하는가? 나는 왜 그에게 돈 꿔줬는데 돈 갚기가 싫은가? 나는 왜 억울한가? 나는 왜 분노하고 있고 나는 왜 이기적인가를 놓고 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팩트야 이건 내가 진실 때 그래 그는 그걸 잘못했어요 따지면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쳤기 때문에 쉬고 싶어. 나는 3년만 다니면 이 직장 때려치울 거야 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네.
내 삶을 관조해보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봅시다. 삶의 의미는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것을 해야 되는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는 방법 오늘 잘 배우셨죠?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전혜서 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